분명 예전보다 월급은 올랐는데 이상하게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10년 전보다 월급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점심값도 올랐고 커피값도 올랐고 월세와 집값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더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오늘은 월급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돈의 구매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월급을 200만 원 받았고 한 끼 식사가 5천 원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만 보면 1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가 만 원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200만 원으로 5천 원짜리 식사를 400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0만 원으로 만 원짜리 식사를 300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판단할 때는 돈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명목금액, 물가의 변화를 고려한 실제 가치를 실질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에 찍혀 있는 월급이 명목임금이라면 그 월급으로 실제 얼마나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실질임금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5% 올라도 물가가 7% 오른다면 숫자로는 월급이 늘었지만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월급과 물가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원재료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집값이나 월세처럼 우리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비, 주거비, 교육비처럼 매달 반복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오르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낮더라도 내가 자주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장에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다면 10년 뒤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구매력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월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더 부유해졌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의 숫자가 아니라 그 월급으로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실제 구매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에 찍힌 돈의 숫자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그래서 소득과 자산을 바라볼 때는 명목 금액뿐만 아니라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은 왜 월급은 오르는데 더 가난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